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5살 딸을 키우면서 억지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37살 사람입니다. 저희 남편은 저보다 4살 많고 현재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자랑이 되겠네요. 남편은 그래도 풍족한 집안의 외아들이고 인서울 좋은 대학 나왔고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 개발팀에 입사해서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해서 5년 전에 퇴사하여 현재 부동산 경매 및 전업 투자를 하고 있으며 경매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일주일에 3일 정도 강의도 하고 부동산 일도 하느라 엄청 바빴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강의가 녹화 강의로 바뀌고 회원들과도 비대면 모임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꽤 한가한 사람입니다. 남편은 뭐 트집 잡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코로나 전에는 매우 바빴지만 지금은 집안일도 거의 다 해주고 딸이랑도 잘 놀아주고 술, 담배, 게임, 낚시 뭐 이런 거는 관심도 없고 요즘 관심 있는 건 피아노랑 그림 그리기 정도예요. 아침에도 저 출근하니까 딸내미 씻기고 밥 먹이고 등원도 시켜주는 좋은 사람이에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3년 전에 여동생 둘이서 커피숍 창업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희 남편에게 문의를 좀 많이 했었는데 남편이 매장 자리 물어보는 곳마다 다 검토를 해줬는데 좋은 소리가 없었어요. 여기는 별로다, 별로다. 동생들도 지쳐가는지 본사에서 지정해준 자리에 입점을 하게 되었고 권리금 1억에 보증금 1억, 월세 800만 원의 40평짜리 매장에 오픈을 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비 및 인테리어 해서 2억 5천 정도 들었고 총 5억이 안 되는 자금이 들어갔어요. 친정 동생들이 갖고 있던 자금 1억 5천에 창업대출 2억 받고 친정엄마 아파트 대출로 1억 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이때도 동생들이 남편한테 투자 권유했는데 남편은 본인이 추천한 브랜드나 자리가 아니라 싫다고 투자를 안 했고요. 이때 남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창업을 하고 저도 도움이 될까 해서 딸 등원시켜 놓고 하원할 때까지 가서 알바를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기도 전에 근처에 1, 2층을 다 쓰는 카페가 들어왔고 손님이 빠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코로나가 터지고 손님은 더 빠졌고 이리저리 가게를 내놓아도 나가지 않았고 본사에서도 다른 사람 연결해 준다더니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월세까지 밀리는 지경이 되고 결국 보증금 중 5천만 원만 건지고 권리금 5천 받아서 5억이 들어간 가게에서 1억 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생들은 지네 투자금이 아파트 대출인 거 말해줘서 그때 알게 되었고 셋이 다 각자 취업해서 걔들은 지네 빚 갚고 있고 저도 취업해서 엄마네 아파트 대출을 갚고 있어요. 남편도 이거에 대해서 대충은 알아요. 제 월급이 270인데 제가 남편한테 거짓말해서 적금 100 붓고 있고 70만 원은 제가 용돈 겸 이거저거 쓰고 50은 엄마 용돈, 50은 생활비 통장에 넣고 있는 줄 아는데 실상은 엄마한테 170이 들어가고 생활비 통장에 50 보내고 제 용돈으로 50 쓰고 있어요. 적금은 붓지도 못하고 있죠. 엄마가 편찮으셔서 일을 하실 수도 없는 상태라 생활비와 대출금을 제가 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남편이 저녁에 딸 데리고 회사 앞으로 갈 테니 외식하자 하더라고요. 실은 제 월급날이라 제가 얼마 전에 회사 근처에 맛집 알아놨다고 가자고 했었거든요. 아침에 월급 들어왔길래 엄마한테 이체하는 순간부터 짜증이 나더라고요. 난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커리어를 쌓는 것도 아니고 나를 갈아 넣어가면서 난 뭘 하는 걸까? 동생들이 벌인 일인데 지네가 수습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요.
남편은 이런 사정도 모르고 오늘 딸 등원 안 시키고 집에서 같이 있다가 점심에 돈가스 먹으러 간다는 카톡을 보냈는데 그게 왜 그리 짜증이 났나 모르겠어요. 둘만 행복해 보여서요. 솔직히 남편도 대충 눈치는 챘을 것 같아요. 가게 망한 거야 이미 알고 있을 테고 제가 왜 일을 하는지도. 지난달 어버이날에도 남편은 시가이도 50만 원, 저희 엄마한테도 50만 원 용돈 드리고 선물로 한우갈비 30짜리 2개 사서 갖다 드리는데 저희 엄마 건 솔직히 돈으로 주자.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거 참았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도 딸 혼자면 너무 외로울 것 같다고 일 그만두고 둘째 갖자고 어머니 용돈은 본인이 드린다고 하는데 진짜 속 모르는 소리 하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남편한테는 일이 재밌고 난 이 분야로 성공할 거라고 헛소리만 늘어대고 있네요. 저도 일 그만두고 남편하고 같이 딸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진짜 행복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솔직히 남편이 아니더라도 둘째 낳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엄마네 집에 31평인데 같은 단지에 25평짜리도 있거든요. 그게 1억 정도 차이가 나요. 엄마한테 솔직히 나 빚 갚는 거 이제 못하겠다고 두 손 들고 얘기해서 25평 옮기시라고 하고 그 돈으로 집 대출 갚으시라고 하고 이제는 쉴까 하는데 이게 엄마 마음에 못 박는 일일까요? 차마 남편 돈으로 이 빚을 청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남편에게도 1년 동안 거짓말 한 거에 대해 용서를 빌고 앞으로 정말 잘할 생각인데 이게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오늘 남편에게 밤에 다 털어놓을 생각입니다. 추가. 댓글들 잘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멍청하고 어리석고 이기적이었네요. 외식하는 내내 이거 말할 생각에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깨작거리니 남편이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냐고 계속 묻고 결국 애 씻기고 재우고 나서 남편에게 이실직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화내지도 않고 덤덤하게 듣더라고요. 분명 제 잘못인데 남편에게 너무 미안해서 나중에는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남편이 다 듣고 저에게 이야기하길 대충 눈치는 채고 있었다고 하네요. 엄마 생신이나 명절에 가도 예전처럼 분위기가 활기차지 않고 제가 회사 다니면서도 옷 한 벌 못 사고 원래 입던 옷만 입어서 대충 눈치는 채고 있었다네요. 이번 어버이날에도 동생네는 일 핑계로 아침에 다녀갔다 해서 엄마랑 저희 가족만 같이 저녁 먹었거든요. 이런저런 점에서 남편이 느끼는 게 있었나 봐요. 남편에게 대충 이러저러 해서 엄마 혼자 계시니 25평 아파트로 옮기시는 것 제가 말한다고 하니 남편이 휴대폰으로 검색해 보더니 본인이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25평으로 옮기는 게 제일 나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31평하고 25평하고 1억 정도 차이가 나니 매매해서 차액으로 대출 상환하고 25평 아파트 취득세 및 이사 비용에서 3천쯤 모자랄 건데 그건 남편이 부담하는 대신 엄마한테 빌려주는 식으로 해서 차용증 써서 엄마네 25평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한다고 하네요. 엄마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혹시나 나중에 동생들이 엄마 집 담보로 또 이런 일 벌이는 거 막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동생들 단톡방에도 얘기했어요. 니들 형부가 적금 안 든 거 알아서 나 이혼당할 수도 있다고. 엄마 아파트 정리해서 엄마 아파트 대출 해결할 거고 이제 너네도 엄마 생활비 보태라고요. 그리고 주말에 엄마랑 다 모여서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처럼 남편도 똑같이 얘기하네요. 어머니도 소중하지만 우리 가족이 우선이라고요. 회사는 남편이 아파트 매매할 때까지는 다니면서 이자랑 원금 저한테 내라고 버리라고 하네요. 네, 지은 죄가 있으니 그래야죠. 주말에 엄마한테도 다 얘기하고 나랑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고 엄마한테 선택권을 드리려고 해요. 엄마가 31평 아파트를 고집하신다면
그냥 남편 말대로 한 달에 용돈 50 보내고 앞으로 집 문제는 모른 채 하고 살 생각입니다. 남편이 1년간 너도 참 힘들었겠다 하는데 힘들었던 것보다 남편에게 미안하네요. 딸 방 들어가서 자는 딸 껴안고 있으니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 딸 깰까봐 거실로 나와서 맥주 한잔 하면서 글 씁니다. 돌아가신 아빠가 자꾸 생각나네요. 내일부터 남편하고 딸한테는 당연히 잘하고 시부모님께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친정엄마한테는 죄송하지만 저랑 남편 그리고 딸 위주로 살려고요. 댓글로 혼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려요. 혹시나 나중에 이 마음을 잊을까 글은 안 지울게요. 두 번째 추가. 아침에 은행에 알아보니 제가 갚은 원금이 9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건 매매할 때 따로 빼서 남편에게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 25평 같은 단지 아파트 이야기하면서 그보다 작은 소형 아파트나 빌라 이야기도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첫 번째로는 어머님 그렇게까지 모시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고, 두 번째로는 그 아파트가 재건축이 될 수도 있고 하니 25평이 보유하고 있기엔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금 생기면 반드시 동생들이 빚 갚아달라고 어머니 괴롭힐 거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용돈 50에 대한 건데 이건 원래 남편이 직장 그만두고 나서부터 양가에 드렸던 용돈입니다. 시부모님께도 50, 저희 엄마한테도 50. 그러다가 제가 회사 다니면서 엄마 용돈은 제가 드린다 하여 남편이 따로 안 드린 거고, 이번에도 남편이 엄마가 이사를 가시던 안 가시던 생활비 명목으로 50만 원 드린다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서 용돈 30으로 낮추고 나머지 동생 둘에게도 30씩 해서 90만 원 모아 엄마한테 70만 원 드리고 20만 원은 가족 행사 비용으로 모아둘 생각입니다. 생신이나 어버이날, 명절 이럴 때 쓰려고요. 남편이 오늘 딸 데리고 엄마네 아파트 부동산 가서 시세도 좀 알아보고 엄마랑 점심도 먹고 온다는데 너무 미안하고 고맙네요. 여러분 말씀만큼 저희 친정이 저에게 민폐이거나 그렇진 않지만 남편 복이 있는 건 사실이네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네요. 어제까지도 지긋지긋했던 회사와 스트레스 받던 일들이 어젯밤에 고민이 해결된 후로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네요. 직장 사람들도 좋은 일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제가 쓰고도 염치가 없네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가까운 동료가 이곳에 글 써보라고 어떤 해결책이라도 나올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씁니다. 저에게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문제입니다. 저의 삶, 저의 가정까지 흔들리고 있기에 여기 게시판에 써봐요. 문제를 나열하자면 끝도 없기에 가독성을 위해서 넘버로 쓰겠습니다. 첫 번째, 연고 없는 지방에 발령나서 왔을 때 따뜻하게 다가와주던 친구입니다. 같은 직장은 아니고 길고양이 후원 모임에서 만난 친구입니다. 이제 5년 되어가네요. 두 번째, 이 친구는 주말 부부입니다. 근데 남편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남편이 가부장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주부인데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2-1 아이가 둘 있어요. 10살, 7살 남자아이 둘인데 밥은 햇반, 끼니는 컵라면, 간식은 초콜릿. 설거지하기 귀찮다고 컵은 무조건 종이컵. 애들이 야채 싫어한다고 반찬은 무조건 스팸. 조금 신경 쓰는 날은 계란 후라이나 소세지 이렇게 해주고는 잠 안 자서 키가 안 크는 거라고 애를 다그쳐요. 여담이지만 옆에서 볼 때 너무 애들이 안쓰러워서 제가 데리고 외식을 자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저녁만 되면 배고프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애들한테 전화가 와요. 어느 순간부터 한 달 식비가 저희 부부가 쓰는 식비보다 더 나옵니다.
참고로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1호에서 한 번 고기 먹고 원하는 외식 챙겨주다 보니 한 달 식비가 애들한테만 200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2-2 가정주부인데 청소나 집안일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나가고 꾸미는 걸 귀찮아해서 집으로 절 자주 부르는 편인데 가보면 항상 온갖 쓰레기들에 블럭은 발에 밟히고 화장실에는 곰팡이가 피고 냉장고에서는 알 수 없는 악취가 납니다. 애들이 크고 있는 환경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죠. 빨래하기 귀찮다고 애들 옷을 겨울에는 기본으로 3-4주씩 입힙니다. 그러곤 애기가 아토피가 있는 것 같다면서 병원을 자주 데려가고 항생제를 많이 먹입니다. 안 좋다고 옆에서 얘기해줘도 소용없고요. 병원 단골이에요. 3번째, 이러다 보니 남편이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고 주말만 되면 저희 집에 와 있습니다. 본인과 애들 둘, 애들은 제 남편이 캐치볼 해주거나 게임기 켜주거나 하고 요즘같이 코로나로 외출을 못하고 있을 때에는 영화나 키즈 컨텐츠를 틀어줍니다. 친구는 저희 손님 방에 있는 침대, TV 붙박이입니다. 밥 먹을 때만 잠깐 나와요. 제 신랑에게 양해를 구하긴 했지만 많이 미안한 입장입니다. 4번째, 이제부터가 진짜 제 고민인데요. 저한테 집착을 합니다. 알 수 없는 집착이에요. 저는 일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 퇴근이 유동적일 때가 많습니다. 바쁜 철에는 12시, 1시 퇴근도 각오할 정도로 정말 바쁘고요. 그것도 항상 제가 본인 집으로 찾아가야 하는데 바쁘다 보니 매일 보기도 힘들고 계속 카톡 주고받기도 힘듭니다. 근데 친구는 제가 10분이라도 답장이 늦으면 난리가 나요. 참고로 친구는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며 드라마 돌려보고 좀 한가한 입장이고요. 저는 정해진 스케줄대로 일하느라 바쁩니다. 조금이라도 답장이 늦거나 원하는 리액션이 안 나오면 난리가 나요. 퇴근 후에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루라도 걸러서 보거나 2-3일 못 보러 가면 또 난리가 납니다. 안 그래도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시댁 복도 없는 본인한테 소홀한 것 같다고 왜 변했냐며 다그칩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당황스럽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남편이 직장과 거리가 좀 멀어서 퇴근이 늦는 편이라 제 퇴근 시간 후부터 남편 오는 시간이 틈이 있어서 그 틈에 같이 먹을 저녁도 준비하고 해야 하는데 이 친구는 무조건 자기네 집에 와서 본인 얘기 들어주고 애들도 챙겨주길 바랍니다. 아니면 데리고 외식 나가기를 원해요. 본인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질수록 이런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5번째, 되도 않는 질투를 합니다. 제가 친한 동료나 다른 사람들이랑 약속을 잡으면 또 난리가 납니다. 거길 왜 가냐? 걔는 왜 만나냐? 내가 볼 때 걔는 널 이용하는 거다. 네가 이 지역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여기 사람들 보통 아니다. 다 너 뒷담화 하고 있을 거다 등등 이간질 같은 걸 하면서 제가 약속 장소 나가서 집에 귀가할 때까지 주구장창 전화하고 톡을 합니다. 마치 여친 남친 사이에서 질투하고 연락하듯이 저한테 그래요. 몇 번 씹어도 보고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도 했지만 매번 그럽니다. 6번째, 이것도 질투의 일종인데요. 제가 본인이랑 본인 애들 외에 다른 지인들,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들, 언니들, 동생들한테 선물이나 물질적인 무언가를 할 때 굉장히 예민하게 굽니다. 이 글을 쓰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저번 주에 저한테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너만 좋아하는데 왜 넌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려고 노력해? 나한테만 잘하면 안 돼? 다른 사람한테 돈 쓰지 말고 우리 애들한테만 쓰면 안 돼? 내가 너 많이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근데 왜 넌 자꾸 변해가? 내가 다른 네 친구들 중에 하나일 뿐이야. 라고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진심으로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기도 하고 뭔가 소름 돋는 기분이 들어서 저도 급히 자리를 피하고 지금은 연락도 자제하려고 하고 일 핑계로 안 만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친구는 저한테 왜 그러는 걸까요?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다 보니 의지할 곳도 없고 그래서 제가 타깃이 된 걸까요?
전 어디까지 받아주고 언제까지 위로해주고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는 걸까요? 제 남편이 굉장히 묻어나고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성격인데 진지하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친구 좀 이상한 것 같고 저한테도 위험할 것 같으니 너무 잘해주지 말라고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너무 잘해주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애들도 저한테 집착하거든요. 배고프다, 심심하다, 뭐 갖고 싶다. 친구는 뭐 있는데 나는 없다. 이런 전화를 하루에도 적어도 두세 번은 합니다. 아니면 이 모든 게 제 문제인 걸까요? 쓰다 보니 횡설수설 같은데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친구가 보이는 이런 강한 집착과 질투와 애들이 저한테 보이는 절 아빠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 글을 읽어주셨다면 지혜로운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어디 삼자한테 얘기하기도 괜히 친구 욕먹이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 남편한테 하소연하자니 더 걱정 끼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나무 숲에 외치게 되었네요. 추가. 역시 제 잘못이라는 의견이 많네요.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고통을 주는 거라는 의견에도 동감하고 그저 미안할 따름입니다. 걱정하신 것처럼 식비 200씩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 소득이 감당이 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물론 남편과 공동재산이긴 하지만 직장 수입 외에도 가윗돈이 있어서 그럴 수 있었던 거고요. 남편도 동의한 부분입니다. 애들 식생활에 대해 저만큼이나 걱정을 많이 합니다. 쓰다 보니 다 제 변명 같지만 처음 이 친구를 만난 건 길고양이 후원 모임이지만 이 친구는 그때 두어 번 나오고 안 나왔어요. 애초에 목적이 길냥이 후원이 아닌 동네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 제 입장은 애들이 안타깝긴 하지만 당분간 이 친구를 멀리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애들한테 자꾸 전화 오는 것에 대해서도 되도록 피하고 있으며 애들이 배고프다고 저녁에 소고기 먹고 싶다고 말하면 일 때문에 같이 못 먹을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몇 번 얘기해 두었습니다. 이 친구가 주말 부부라서 신랑이 금요일 저녁에 오는데 본인 남편을 피하고 싶다고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밤까지 저희 집에서 지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다른 스케줄 있는 날에도 저희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이번 주부터 거절하려고요. 손님 방을 아예 없애고 다른 공간으로 쓰려고 가구들도 새로 주문했고요. 당분간 시댁 식구들이 지내기로 했다고 언질해 놓은 상태입니다. 애초에 저한테 문제가 많았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인데 더욱 반성하고 이 관계를 끝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없이 이해해주고 제 걱정해주는 남편을 위해서라도 곧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네요. 긴 글 읽어주시고 의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좋은 날들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방금 전에 있었던 일로 서로 답답하다며 화를 내고는 남친이 네이트판에 글이라도 올려보고 싶다 말해서 제가 직접 많은 분들의 의견을 물어보려고 해요. 저희는 만난 지 1년이 지난 29살 커플이고 둘이서는 내년쯤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사이예요. 지난 주말 어버이날이 다가와서 남친 집 근처 아울렛에서 7, 8만 원 정도 되는 무난한 백화점 브랜드 옷을 사서 남친 편에 선물로 보냈어요. 둘 다 어머님 취향을 몰라서 선물해드리면서 필요하면 교환하시라고 영수증도 같이 보내드렸죠. 오늘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남친 편으로 전화가 왔는데 선물 고맙다고 하시면서 사이즈가 안 맞아서 바꿔야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괜찮다고 원하시는 걸로 바꿔서 입으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문제는 그 후에 터졌어요. 남친 엄마가 옷을 교환하려고 했는데 더 싼 걸로 바꾸려고 하셨던 거죠. 교환은 더 비싼 걸로만 가능하고 더 저렴한 걸로 바꾸려면 카드로 취소를 하고 다시 사야 된다고 해서 남편한테 제 카드를 받아오라고 한 상황이에요. 남편도 전화로는 어떻게 카드를 달라고 하냐, 그냥 싼 거 하나 더 사서 가격 맞추라고 했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는 1, 2만 원짜리 옷이 없다고 카드 좀 달라고 해서 받아오라고 말을 한 거죠. 저도 카드 달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남친도 아니고 남친 엄마한테 카드를 주는 건 나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그렇게 카드 받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차라리 좀 더 비싼 거 사시라고 해라. 내가 돈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친도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헤어지기 직전에 카드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까 얘기 다 끝난 거 아니냐. 너한테 못 믿어서 카드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이 상황도 불편하고 너도 카드 달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내 말이 맞다고 엄마한테도 아니라고 이야기해놓고 이제 와서 카드를 달라고 하냐 라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남친이 엄마한테는 이미 카드를 달라고 하기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싫은 소리 했는데 카드를 안 가져가면 2번이나 전화해서 카드 달라고 했는데 당연히 내가 주기 싫은 거 알지 않겠냐고. 자기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언쟁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인 걸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왜 그냥 엄마 의견에 맞추려고 해? 라고 했더니 나도 카드 달라고 한 거 불편하다고 표현 다 했고 그래도 그게 제일 좋은 선택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내 말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엄마 의견에 맞추면 내 기분은 어떻겠어? 중간에서 중재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 했더니 그럼 네가 카드 주기 싫다고 했다고 얘기할게. 이렇게 고부갈등 하는 거지 뭐 라네요. 어이없어서 진짜. 그래서 제가 아니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돼? 네가 카드 달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달라고 안 했다고 해도 되잖아. 했더니 지금 본인한테 거짓말을 하라는 거냐고 막 따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아니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니잖아. 카드 달라고 하기 좀 그런 건 너도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라고 했더니 아 진짜 답답하네. 진짜 네이트판이라도 올려보고 싶다 라고 말해서 여기에 올린 겁니다. 결국 저는 남친한테 카드를 주지 않았고 남친이 잘 설명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서로 화만 난 채로 각자 집에 갔네요. 그리고는 진짜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쓴 글이라 더 제 입장 위주겠죠. 그치만 없는 말을 지어내지는 않았어요. 저는 평소에도 남친이 중재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걱정을 많이 해요. 웬만하면 싫은 소리 하는 거 싫어하고 반대하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 똑부러지게 커버해주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남친 엄마도 어울리는 옷 더 저렴한 옷 사려고 하신 거겠죠. 저도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좋게 해결하려고 차라리 하나 더 고르시면 내가 더 드리겠다고 한 게 제 최선이에요. 근데 아들 여자친구라고 해도 카드 달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달라고 하시는 것도 어렵고 불편하니 중간에서 중재를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본인도 이해 안 되는 일을 강요하고 이를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남친의 행동에 화가 나네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엄마한테 충분히 이야기했고 서로 사이가 좋으려면 카드를 줬어야 했나요? 추가. 제가 기분 나쁜 상태로 글을 써서 빠진 부분 정정 추가합니다. 우선 처음 전화했을 때 남친이 엄마 그냥 하나 더 사 하고 끊었고 그 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없다고 안 된다고 더 저렴한 걸로 교환하고 싶으니 카드 받아오라고 한 상황이었어요. 물론 본문에 쓴 것처럼 나름 백화점 브랜드라 옷이 적지는 않았는데 사고 싶은 게 없으셨나 봐요.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을 굳이 안 사고 싶으실 수 있는데 아직 카드를 가져오라고 할 만큼 가까운 사이는 아니어서 그래도 하나 더 골랐으면 좋겠다고 했던 겁니다. 또 남자친구가 추가 결제를 자기가 한다고 했는데도 그냥 더 싼 걸로 바꾸겠다고 하셔서 나는 카드 주는 거 불편하다고 그냥 보태드릴 테니 하나 더 사시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도 제 남친 카드를 이용한 적이 몇 번 있어요. 물론 써도 되는지 물어보고 사용했어요. 못 믿어서 카드를 못 주겠다는 게 아니라 제 카드를 엄마한테 주는 게 싫었던 건데
제가 엄마가 오전에 출근할 때 교환하고 싶다고 카드 두고 가라고 했으면 어떻게 쓸 거냐고 물어보니 그래도 안 줬을 거라고, 처음부터 카드를 내가 가져가서 교환도 직접 했을 거라고 하네요. 남자친구도 너는 내 카드 쓰는데 왜 나는 네 카드 못 써? 라고 생각해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네가 아니라 네 엄마가 쓰시는 거고 카드 가져가는 것 자체가 기분 나빴던 거고, 남자친구는 더 저렴한 걸로 바꾸면 서로 좋은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좋게 좋게 해결할 수 있던 문제였는데 제가 고집부린 부분도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제 카드니까 제가 안 주고 싶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따라줬으면 했는데 그게 안 돼서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교환할 걸 생각해서 현금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옷 선물이 처음이라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었네요. 옷은 다시는 선물을 안 할 것 같네요. 많은 댓글과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두 번째 추가글 쓰는 걸 많이 고민하다가 올려봅니다. 우선 제가 추가글을 쓰게 된 건 아침에 남자친구한테 이 글을 보내줬더니 제 입맛에 맞게 썼다며 그냥 본인 나쁜 놈 만들고 싶어서 그랬냐고 화를 내서,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진실을 덧붙여줄게 라고 해서 쓰게 된 글이에요. 사람들이 욕하니 내가 더 감싸줘야지 라는 생각은 정말 하나도 하고 싶지도 않네요. 다만 팩트를 전달하고 많은 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번 일이 있고 결혼은 글렀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가장 중요한 중재자가 될 텐데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뭔가 결혼하면 안 되는 표본을 본 느낌이라 저도 하고 싶지는 않네요. 다만 한두 주 정도는 생각이랑 마음을 정리해보고 싶은 상태입니다. 아마 갈 길은 한 길밖에 없지 않을까 싶지만 차분히 시간을 두고 현명한 판단을 하고 싶어요. 읽어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결혼하신 입장에서 써주신 글들은 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30대 초반이고 결혼 5년 차 됐는데 요즘 생각이 많아져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유별난 시댁은 아니에요. 그냥 정이 없어요. 너무 무정해서 서운해요. 홀 시어머니이고 자수성가하셔서 형편도 꽤 풍족하신 편이에요. 신랑 유학도 보내고 첫 취직하고 다음 해까지는 지원도 빵빵하게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신우도 마찬가지고요. 연애 때도 보면 가족끼리 모임도 많이 갔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교류가 꽤 잦아서 오히려 제가 휘둘려서 치일까봐 걱정했거든요. 상견례 때 신우하고 둘만 오셨고 그 자리에서 장가 보냈는데 5억 준비해 주실 수 있다고 하셨고 그걸로 집을 하던 뭘 하던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저희 집은 그냥 서민인데다가 너무 큰 금액에 다들 놀라서 예단비 이런 거 얼마나 해야 할지 묻고 했을 때도 그냥 둘이 알아서 잘 살면 되니 아들 내외가 편한 대로 하라며 보낸다 한들 아들 편에 쥐어주겠다 하셨고요. 저희 아버지가 이리저리 친척들한테 2천 정도 빌려서 5천 채워 보내려 했는데 신랑이 시어머니는 한 번 말씀하시면 안 굽힌다고 그냥 빌리지 말라고 해서 그냥 저희 혼수만 하고 대출을 조금 더 받아서 매매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집 입주가 결혼식 2개월 정도 후라서 저희가 중간에 붕 뜨게 돼서 있을 곳이 없어서 신랑한테 시댁에서 잠깐 살다 나가면 안 될까 했고, 돌아온 대답은 시어머니가 싫다고 하셨다고 정 있을 곳이 없으면 처가댁 신세를 지던지 단기 임대를 해라 였어요. 좀 황당하더라고요. 참고로 시댁은 70평이 넘는 집이고 혼자 사시고 강아지는 3마리 있어요. 단 2달도 안 되는가 싶어서 친정에다 이야기했더니 사실은 네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냐 하고 신랑한테도 물었지만 신랑은 제 어머니라 감싸는 건지 원래 개인주의가 있다고 하네요. 어찌저찌 신랑은 기숙사에서 계속 있고 저는 친정에서 지내기로 하고 신혼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저도 신우 인스타 같은 것도 자주 보고 신랑 이야기도 자주 듣는데 저 빼고서 다들 잘 만나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제 입장에서는
역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명절에 찾아가겠다고 해도 제사 지내는 사람도 없고 하니 너희끼리 시간 보내라 하고 생신 때나 어버이날 이럴 때도 식사 자리 만들지 말라고 하고 신랑 생일이나 제 생일, 아이 생일 때도 특별히 챙기고 하는 건 없으세요. 그냥 전형적인 안 주고 안 받기이긴 한데 완전 남 같아요. 아들 낳을 때도 산부인과에는 안 오셨고 다음날 점심 지나서 전화로 고생했다 축하한다 하시고 계좌로 용돈하라고 1,000만 원 보내주시긴 하셨는데 보통 당일에 와서 얼굴도 보고 하던데 그런 건 전혀 없어서 이때까지도 저희 친정에서는 뭔가 서운한 게 있으신 게 아니냐고 하셨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니 마냥 편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착한 아이 증후군인 건지 어쩐 건지 절 싫어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전화 드려도 밥은 먹었냐? 네, 먹었어요. 하면 그래, 날 더운데 추운데 조심해라. 다음에 보자. 이러고 그 깊은 대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남이에요. 오히려 저희 집 우유 배달 아줌마하고 더 친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친정에서 사고가 나서 2천 정도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친정에는 그만한 현찰이 없어서 신랑이 시어머님한테 부탁해 본다고 했어요. 근데 카드,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등 시도해보고 안 되면 와서 차용증 쓰라고 그러셨어요. 결국에는 그냥 신랑이 퇴직금 당겨서 해결했고요. 이때 신랑이 좀 속상했는지 저하고 아이 데려가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시어머님은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결혼할 때 5억 해줬는데 거기서 해결해야지. 왜 다이렉트로 늙은 부모를 의지하느냐 이해가 안 간다. 라고 하시고 신랑은 거기다 플러스에서 집을 매매해서 당장 현찰이 없었다 하니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 다 못 갚았냐. 그 정도면 집을 매각하고 현찰을 남겨라. 최소 돈 3천은 현찰로 가지고 있어야지 생각이 있니 없니 하더라고요. 가장이 됐으면 그만한 자각을 가지라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늘 생각하던 걸 신랑이 대신 물었어요.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냐. 이 사람은 항상 마음에 돌을 얹고 사는 것 같다고 한다. 가족 같은 느낌이 없다고 한다. 등 처음에는 자기도 아니라 했는데 이 사람이 엮이면 너무 냉정해지는 것 같다는 식으로 시어머니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다. 나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다.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아들은 장가 보냈고 남은 건 신우 하나밖에 없으니 결혼 전까지 지원해주고 고향 내려가서 인간 강땡땡으로 노후 보낼 거다. 어릴 때부터 고생해서 돈 벌어 남들보다 더는 아니더라도 덜 해주지는 않았는데 나한테 가족체로 기생하려는 생각은 하지 마라. 내가 지금보다 더 늙고 힘 없으면 내 노후는 너희가 거둘 수 있냐 등등.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서로 1년에 한두 번 전화로 생사만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신우하고도 결혼하고 나면 똑같이 할 거다. 날 세우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젊을 적부터 고생했으니 남은 생은 불필요한 생각 없이 유유적적 살다 가고 싶다. 뭔가 장황하게 엄청 말하셨는데 아이가 강아지하고 노는 거 말리느라 띄엄띄엄 들어 아주 디테일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저는 그냥 돈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교류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이가 한미 하고 찾아서 가고 싶다고 해도 키우는 강아지들이 귀찮아한다고 오지 말라고 하고 다들 왔다 가면 치우는 게 귀찮다고 하고 다 치우고 간다 해도 그러면 손 2번 간다고 싫다고 하고 신우한테 이야기하면 그냥 혼자가 편해서 그런데 저희 보고 유별나다고 그냥 시어머니는 기본적으로 바라는 게 없는 거라고 혼자 개들하고 집에서 편하게 있고 가끔 자식들 오면 밥 시켜 먹고 개들하고 산책하고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 그냥 저희 친정에 그만큼 더 잘하라고 그러고 마음을 비우고 꼬아서 생각하지 말라고 하네요. 시어머니 생각은 이번에 대충은 알게 되긴 했는데 그래도 남들 보면 자식, 손주 보면서 위로받고 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그냥 아들 장가 보내고 아예 없는 자식 취급하시는 건가 싶고 모성애도 없으신 건가 싶고 뭔가 뒷맛이 찜찜해요.
시댁 다녀와서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로 정리가 안 되는 것도 너무 싫고요. 추가. 밑에 댓글 달리는 거 보고 추가해요. 저는 금전적으로 바라는 건 전혀 없어요. 친정 금전 이야기는 꼭 해야 객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결혼 전에 직업이 노인 관련업이었어서 그런지 자라온 환경 탓인지 어르신들하고 관계도 좋고 잘 지냈는데 유독 시어머님하고는 너무 남처럼 지내니까 그게 속상한 거예요. 아들, 딸하고는 연락도 자주 하고 만남도 자주 갖고 하는데 제가 뵙자거나 아이가 보고 싶다고 해도 5년 내내 확답 아닌 거절을 하니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가 하는 죄책감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신랑이나 친정, 친구들하고 시댁 관련 이야기만 나오면 위축이 돼요. 이번에 시어머님 이야기 듣고 꼭 저만의 문제가 아닌 걸 알아서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아니라도 어머님 생일이나 명절, 어버이날 같은 때는 식사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완강하게 아예 관계 자체를 거부하는 것 같아서 아이 보기도 미안하고요. 당장 큰 현찰이 없을 뿐이지 신랑 월급으로도 저희 세 식구 생활은 충분해요. 친정도 저희도 시어머님한테 금전적으로 바라는 거 전혀 없어요. 시댁에 부탁한 건 친정은 아예 모르고 신랑이 자발적으로 이야기 꺼낸 겁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